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인생의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을 뭉클하게 만드는 사연입니다. 바로 고부 갈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원망과 미움이 아닌 생각지도 못했던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결혼 30년. 그 긴 세월 동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흘러간 오해와 갈등,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이해와 용서의 순간. 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올해 62세가 된 김정숙 님입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오면서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수없이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던 한 여성의 이야기. 하지만 그 모든 아픔의 끝에서 그녀가 깨달은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992년 봄 28배 정숙 씨는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보이는 신부였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남편 민호 씨와의 사랑은 그야말로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결혼 첫날부터 정숙 씨는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이렇게 해서 되겠나? 시어머니 박순덕님의 첫마디였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정숙 씨에게 던진 말이었죠. 정숙 씨는 회상합니다. 처음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죠. 김치찌개 간이 싱겁다. 빨래를 이렇게 개면 어떻게 하냐. 청소를 대충 한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아들 민호 씨 앞에서는 며느리를 따뜻하게 대하다가도 단둘이 있을 때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곤 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우리 며느리 참 예쁘다, 고맙다 이러시다가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바로 잔소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두 얼굴을 가진 사람 같았어요. 더 힘들었던 것은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만 들은 남편은 오히려 정숙 씨를 나무라곤 했죠. 엄마가 그러실 리 없어.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러시는 거야. 남편의 이 말은 정숙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혼 1년 차 정숙 씨는 친정 어머니에게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친정 어머니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참고 살아라. 시어머니란 원래 그런 거야. 내가 잘해서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렇게 정숙 씨의 시어머니와의 30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5년 정숙 씨는 첫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한다. 우리 집안대를 이어야지. 임신 기간 내내 시어머니는 정숙 씨에게 아들을 낳으라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미역국도 제대로 못 끓인다며 산후조리도 간섭했죠. 하지만 정작 태어난 아이는 예쁜 딸이었습니다. 딸? 에휴, 첫째부터 딸이라니. 시어머니의 실망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손녀를 보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에 정숙 씨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3년 후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 시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손자에게만 온 정성을 쏟으며 딸에게는 여전히 무관심했죠. 정숙 씨는 이런 차별적인 대우를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남매인데 왜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딸아이가 할머니한테 안겨도 밀어내시고, 갈등은 아이들 교육 문제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교육에만 관심을 보이며 딸은 여자아이니까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구시대적 사고를 드러냈습니다. 아들만 학원 보내고 딸은 집에서 숙제나 하라고. 21세기에도 이런 분이 계시나 싶을 정도였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갈등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친정 방문도 제한하려 했고 정숙 씨가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려 하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일하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나. 시집온 여자는 집안일이나 잘해야지. 정숙 씨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참석하기 어려웠고 취미 활동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하는 삶이었죠. 그때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결혼을 왜 했을까? 그런 생각만 했어요. 한때는 이혼까지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니 차마 그럴 수도 없었죠.
그렇게 정숙 씨는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2010년 정숙 씨의 삶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시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솔직히 처음엔 내가 왜 돌봐야 하나 싶었어요. 그동안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하지만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숙 씨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병원 침대에 누워서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정숙 씨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6.25 전쟁 때 피난 생활,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라난 이야기, 그리고 시집 와서 겪었던 고부 갈등까지. 나도 시어머니한테 많이 혼났다. 그때는 며느리가 그런 대우 받는 게 당연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너한테.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의 마음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쌓인 상처였으니까요. 시어머니가 퇴원한 후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지만 여전히 어색함은 남아 있었습니다. 서로 조심스럽게 대하는 사이가 되었죠. 2015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숙 씨의 큰딸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집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애한테 너무 못했구나. 시어머니가 손녀를 보내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정숙 씨도 놀랐습니다. 어머니도 나름대로는 손녀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다만 표현을 못하셨던 거죠.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가족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건망증 정도로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지더니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어머니는 정숙 씨만은 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보셔도 저만은 며느리야 하고 부르시더라고요. 2021년 겨울 시어머니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시한부 선고를 했죠. 정숙 씨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30년 동안 원망했던 사람인데 막상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며칠 정숙 씨는 병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시어머니가 남긴 말은 정숙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시어머니가 정숙 씨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고맙다. 내가 있어서 우리 아들이 행복했어. 그리고 이어진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질투했어. 내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빼앗길까봐 무서워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들의 사랑을 빼앗아갈까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전부였던 거예요. 남편도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었으니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마지막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좋은 며느리였어. 내가 못된 시어머니였지. 내 덕분에 손자 손녀도 잘 키웠고 고맙다. 그 순간 정숙 씨는 30년간 쌓였던 모든 원망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정숙 씨는 오랜 시간 그 마지막 말을 생각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도 나름대로는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다만 그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면서 정숙 씨는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손자, 손녀들의 성장 일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몰래 적어둔 일기였죠. 일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손녀가 할머니 사랑해요 했다. 너무 예뻤다. 그런데 내가 제대로 대답을 못 해줬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며느리가 내가 아플 때 병원까지 데려다 줬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또 잔소리만 했다. 왜 이럴까? 아들이 행복해 보인다.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 하지만 왜 자꾸 심술이 날까? 일기를 읽으며 정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었고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도 똑같은 며느리였고 똑같은 시어머니였구나. 그 시대를 사신 분들은 감정 표현에 서툴렀던 거예요. 지금 정숙 씨는 자신도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작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나는 절대 그렇게 안 되겠다고 다짐했죠. 정숙 씨는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간섭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조용히 도와주려고 하죠. 며느리한테 자주 말해요. 고마워라, 우리 아들 잘 돌봐줘서 라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아니었을까 싶어서요. 30년간의 갈등이 끝나고 나서 정숙 씨가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해요. 다만 그 방법을 몰라서 서로 상처를 주는 거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숙 씨는 시어머니의 무덤을 정기적으로 찾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건넵니다. 어머니, 이제 이해해요. 그때 왜 그러셨는지.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30년간의 고부 갈등 뒤에 숨어있던 것은 미움이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서투른 사랑,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었죠. 혹시 지금도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갈등 뒤에도 분명 사랑이 숨어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이해하려 노력하고 먼저 마음을 열어본다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